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세계 최고의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죠.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 대신 괴물들의 스포츠라고 불리는 미식축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NFL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NFL에 들어가더라도, 팀에 입단하더라도 과연 리그에서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식축구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조금씩 하면서 할게요. 르브론 제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NBA로 들어온 선수죠. 미국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가 4년인데 르브론 제임스는 11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농구와 미식축구를 병행했었습니다. 우선 르브론이 고등학생 때 미식축구 선수로서 활약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르브론은 9학년 때,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때 미식축구팀에서 바시티 팀이 아니었습니다. 바시티 팀은 1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군은 주니어 바시티 줄임말인 JV라고 합니다. 미식축구는 농구랑 달리 이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중학교 갓 졸업한 9학년이 바시티 팀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르브론이 고등학교 세인트 메리 하이스쿨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던 날인데 이 팀에서 가장 잘하는 1옵션인 와이드 리시버가 다쳐서 못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와이드 리시버는 공을 던져주는 포지션인 쿼터백이 공을 던져주면 막 뛰어가서 공을 잡는 게 이 와이드 리시버의 역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 팀이 1옵션 선수가 다쳐서 감독은 대신 넣을 선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이드 라인, 옆에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쭉 서 있는 선수들을 보니까 맨 끝에 6'6", 약 키가 198인 르브론 제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르브론은 바시티 경험이 아예 없었는데 그 경기에 나가서 학교 기록을 세웠어요. 공을 9번 잡았고 총 100야드 넘게 뛰었고 터치다운 2개를 기록했습니다. 10학년과 11학년 때 르브론은 와이드 리시버로서 실력이 엄청 뛰어나서 올스테이트 팀에 뽑혔습니다. 오하이오주 올스타 팀에 뽑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 미식축구 팀의 수비 코치로 마크 머피라는 코치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NFL 팀에서 스트롱 세이프티 포지션을 뛰었는데 팀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잘했던 선수고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프레지던트이자 CEO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마크 머피는 르브론 제임스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리시버들을 봐왔는데 그중 탑 선수들은 제임스 로프튼, 제리 라이스, 스티브 라전트,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다 라고 말을 했어요. 르브론 제임스 전의 3명을 혹시 모르신다면 3명 다 엄청 대단했던 선수고, 특히 이 제리 라이스는 미식축구 NFL 역사상 역대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로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마크 머피가 본 르브론 제임스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NFL 선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킬들을 르브론 제임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11학년이 끝날 때쯤 여러 대학에서 리크루팅이 왔는데요. 대학교 이름들이 엄청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USC 대학교, 노르데임 대학교,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왔는데 이 대학들은 농구로 치면 듀크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켄터키 대학교처럼 탑급에서 오퍼가 온 거예요. 12학년이 되면서 농구에 전념하기 위해 미식축구는 그만뒀는데 미식축구의 길로 갔어도 NFL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르브론 제임스가 미식축구를 계속했으면 이제 고등학생 때 뛰던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이 아닌 이제 몸이 커졌으니까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을 뛰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타이트엔드는 와이드 리시버처럼 뛰어가서 공을 잡기도 하지만 공격할 때 다른 팀원들이 공 잡고 뛰거나 공을 던져줄 수 있도록 앞에서 블락킹 해주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식축구는 이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데 르브론은 키가 2m 3cm에 몸무게 120kg, 버티컬 점프가 약 44인치, NFL 탑급이고, 이 미식축구는 특히 40야드 빨리 뛰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르브론이 고등학생 때 4.38을 뛰었다고 해요. 4.38은 NFL 전체로 보면 뭐 최고 빠른 건 아닌데 이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역대 최고 1등이 버넌 데이비스라고 그 선수가 4.38이었는데 르브론 제임스도 4.38 뛰면 역대 최고 1등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잘한다고 인정받는 와이드 리시버인 랜디 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 NFL로 온다면 안토니오 게이츠보다 잘할 것이다. 안토니오 게이츠는 지금은 은퇴한 NFL 레전드인데
랜디 모스가 이 발언을 한 그 당시에는 안토니오 게이츠가 NFL 리그 최고의 타이랜드였어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오면 그 선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랜디 모스를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의 작년 루키이자 엄청난 유망주인 주주 스미스라는 선수가 몇 달 전에 르브론한테 넌 이제 농구에서 이룰 거 다 이뤘으니 NFL 우리 팀으로 오라고 리크루팅도 했어요. 르브론이 거절했지만 이 프로들이 보는 눈은 이 일반인들이 보는 눈하고는 다를 텐데 르브론이 NFL에 왔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면서도 르브론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르브론이 NFL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르브론 제임스는 소프트하기 때문에 엄청 거친 이 NFL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유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르브론 제임스가 1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르브론이 경기 전반에 이 검지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감독은 해프타임 때 너 후반 안 뛰어도 된다, 그리고 뛰더라도 너는 디코이로 뛰면 돼, 괜찮아. 여기서 디코이가 뭐냐면 이제 공격을 할 때 르브론한테 공을 주는 척 하면서 다른 선수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브론은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그냥 공을 받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르브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no decoy. 자기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대로 그냥 후반에 나가서 평소처럼 예전처럼 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소프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미 아시겠지만 결론은 르브론 제임스가 미식축구를 했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